공이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4페이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을요. 4차 다항식이네요. 4차 다항식을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b다.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나눈다라는 개념은 검산식의 개념에서 항등식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눈다라는 말이 나오면 나누는 법으로 문제를 푸는데 얘도 사실은 항등식의 한 범위입니다 라고 했죠. 그럼 우리 이제 뭘 해줘야 돼? 자, 4차식을요 2차식으로 나누고 있어요. 자, 나누는 것과 관련된 개념은 모두 몇 가지가 있다? 우리 아직 안 배웠죠? 오, 미안해요. 선생님이 헤맸어요. 배웠다라고 딴말이랑 착하겠어요. 다항식끼리 나눗셈으로 이제 나눠버리면 되겠네요. 4차식을 2차식으로 나눈다. 나눠보겠습니다. 숫자만 씁니다. 불러 시작. 4차, 3차, 2차, 1차. 빠진 항은 반드시 0을 쓴다는 것에 주의한다. 나누기. 자, 그리고 여기는 1-2a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는 숫자 몇? 1. 그러면 이렇게 1,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하면 a라고 나오네요. 자, 모두 다 빼줍니다. 그러면 1,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에 3 이렇게 나오네요. 다시 이 자리에 올라가는 숫자면 1 들어옵니다. 1-2a 이렇게 써주고 다시 빼줍니다. 자, 이 녀석 뺐더니 여기 마이너스 a, 여기는 3-a, 그리고 여기 0 이렇게 나오네요. 다시 맨 마지막에 뭘 곱해주면 된다? 마이너스 a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a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다 라는 이런 식이 나왔어요. 자, 얘 빼주면요 3-a-2a니까 3-3a 그리고 이 자리에는 a의 제곱 이런 식이 남겠네요. 자, 그런데 나머지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b래요. 즉 이 자리에 와야 되는 숫자가 몇이다? 마이너스 3. 이 자리에 오는 숫자가 몇이다? b이다예요. 그러면 우리 3-3a는 마이너스 3과 같아야 돼 라는 말로부터 a의 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a는 몇 나오면 되겠습니까? 2. 어머, a가 2구나. a가 2면 b는 거저먹기로 나오죠? a 자리에 2 대입하면 b는 4. 그래서 b는 4라고 나와서 a 플러스 b의 값 구하면 답은 몇이다? 6이다. 자, 나누는 법이라는 것은요, 요런 개념으로 그냥 푸시면 돼요. 쉽죠?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찬육군 왜 안 오고 있나요? 네. 꼭 놓는구나. 예. 자, 우리 F1 보니까, F1, F0? 우리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운 적 있지? F1 하면 뭘 떠올린다? F1은? 개념집 안 읽는구만. 요즘에 숙제검사 해야겠네. F1은? 개수의 총합. F0은 상수항. 적어놓도록 하십시오. 읽으셔야 돼요. 자, F1은 개수의 총합, F0은 상수항. 예. 편하신 자리. 잠깐 친구 들어가게끔 약간만 의자 집어넣어 줄게요. 늦지 마세요. 우리 벌써 하나 지나갔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fx가 다음과 같은 식일 때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의 총합 구하시오 라고 나오면 우리 x자리에 몇만 대입하면 됩니다? 1만 대입하면 된다. 그래서 f2 대입하면 3-7 플러스 5 마이너스 1 플러스 6이 돼서 개수의 총합이 나온다. 그래서 개수의 총합은 몇이다? 6이다예요. 맞습니까? 자, 우리 배운 김에 상수항도 배웠으니까 상수항도 한번 구해보자. 자, 상수항은 x자리에 몇만 대입하면 상수항을 구할 수 있다? 0을 대입하면 상수항 구할 수 있죠. 쭉 해서 다 사라지고 6이라는 상수항 하나 남네요. 그래서 상수항은 6이다. 이미 배웠던 거니까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개념을 이용해서 응용해서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아래쪽에 있는 문제 보도록 하자. 항등식에서 개수의 합 구하기라고 나와 있죠. 자, 문제를 먼저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얘 몇 차식이니? 몇 차식이야 보니까? 6차식이지. 왜? x의 제곱의 전체 세제곱이니까 최고차항이 6차지. 6차식을요 쫙 전개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6차식의 각각의 개수는 A0, A1, A2 땡땡땡, A6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와 이거 뭐구나? 항등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죠. 자, 이 상수 A1부터 A6까지에 대해서 요게 보이는 이 개수의 합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아씨,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A6 이러면 내가 그냥 X자리에 몇만 대입하면 돼? 1만 대입하면 되지. 근데 얘는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짝수 차이에 있는 녀석만 더하래요. 자, 이와 같이 요런 구조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은 X자리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시면 되냐면요. 1. 1은 개수 총합인데 혹은 마이너스 1 그리고 혹은 상수항에 해당되는 0 요런 값들을 대입해서 더하거나 빼면서 문제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는 얘를 구할 거야. 그래서 우선 전부 다 A0부터 A6까지 다 살리기 위해서 X자리에 어떤 숫자를 대입해 볼 거다? 여기에 보이는 1이라는 숫자를 대입을 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도 X자리에 1 대입해봐 모두.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5라고 해서 몇 나옵니까? 4. 4의 세제곱. 맞나요? 자, 그리고 X자리에 1 대입했더니 A의 6 더하기 A의 5 더하기 A4 더하기 A3 더하기 A2 더하기 A1 더하기 A0 뭐 요런 값이 나왔어요. 그런데 나는 0, 2, 4, 6 요런 녀석만 구하고 싶어. 그러면 X자리에 무슨 숫자 대입하면 엄청 좋을 것 같아?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X자리에 요게 마이너스 1 모두 대입하면 1 플러스 2 플러스 5 해서 8이네요. 8의 세제곱은 그래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했는데 6제곱 하면은 마이너스가 사라지니까 그냥 A6 이렇게 남네. 마이너스 1 대입했는데 5제곱 하면 마이너스 살아남죠? 그래서 이 녀석은 뭐가 됩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5가 될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X가 짝수차면 마이너스가 사라져서 플러스가 되고 홀수차면 마이너스가 살아남아서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즉 플러스 A4 마이너스 A3 플러스 A2 마이너스 A1 플러스 A0 이런 식이 남아있는데 나는 0, 2, 4, 6만 살려줄 겁니다. 두 식을 더한다 뺀다? 더한다. 그래서 두 식을 슉 더했더니 4의 세제곱 더하기 8의 세제곱은 2배의 A의 6 더하기 A의 4 더하기 A의 2 더하기 A의 제로가 되네요. 요 값을 구하려면 이 등식의 양변을 뭐로 나눈다? 2로 나눈다요. 그래서 각 구했더니 2분의 4의 세제곱 플러스 8의 세제곱이라는 요런 값이 나왔네요. 구해보자. 2, 4, 8 모두 다 기본 소인수가 뭐야? 2지. 그래서 2로 정리를 했더니 2의 제곱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의 세제곱이에요. 즉 2분의 2의 6제곱 플러스 2의 9제곱 이렇게 돼서 각변을 모두 2로 나눠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2의 5제곱 더하기 2의 8제곱입니다. 계산할 거예요. 공통인수 몇이야? 두 항이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항은 2의 5제곱, 남은 찌끄레기는 1 더하기 2의 세제곱이죠. 계산합니다. 2의 5제곱은 30이고요. 2의 세제곱은 8이야. 1 더하면 9, 그래서 9, 28, 9, 3, 27 해서 답은 몇 나오겠다? 288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예, 이런 개념 문제도 선생님이 쭉 모아놨으니까 잘 찾아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6페이지에 조립제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당식끼리의 나눗셈과 관련된 두 번째 개념인 조립제법 들어갈 거예요. 자, 개념의 제목 라인에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조립제법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자, 조립제법은요, 나눌 때만 사용하는 건데요. 몇 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할 수 있냐면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앞에 우리가 배웠던 당식끼리의 나눗셈은 2차식으로 나누든 3차식으로 나누든 4차식으로 나누든 상관이 없었어. 근데 조립제법은 오직 몇 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할 수 있다?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봤더니 3차식을요, 1차식으로 나누고 있으니까 우리 조립제법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자, 그런데 좀 확인 사살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이요, 1번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2번 문제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조립제법 나는 이미 좀 배워서 알아요 하는 사람은 손 들어봅니다. 나 좀 배웠습니다. 자, 요 4명의 학생은 지금부터 이 1번 문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1번 조립제법으로 못가 나머지를 구해봅니다. 몫은 뭐고 나머지는 뭐다. 이렇게 예, 답을 적어 놓으세요. 1번 문제 풀고 먼저 확인 사살 좀 하고 갈게요. 네. 몫은 뭐고 나머지는 뭐다. 나머지 이렇게 답을 적어 놓으세요. 검산식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나머지 그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몫은 뭐고 나머지는 뭐다. 현수군 그 예전 수학선생님한테 검산식 일일이 다 써서 목 나머지 구하게끔 배우셨어요? 네네. 그렇게 배웠구나.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정답은 나와요. 맞아요. 근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래서 그거 없이 막바로 구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자, 다 하셨습니까? 안 했는데. 자, 무슨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잘하셨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조립제법을 설명을 할 텐데 2번부터 먼저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런 거 나오면 선생님 좋아하는 거 개수만 써서 나눗셈을 할 거예요. 조립제법을 할 건데 항상 3차, 2차, 1차, 상수, 다행히 빠진 항 없네. 자, 조립제법은요, 아래로 금을 긋고요, 여기에 숫자를 쓸 거기 때문에 숫자를 쓸 수 있는 여백을 남겨놓으셔야 돼요. 나눗셈인데, 나눗셈 보통 이렇게 풀잖아. 얘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리고 요 자리에 숫자를 하나 딱 집어넣을 거예요. 어떤 숫자를 집어넣냐면 요 뒤에 보이는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x값 몇? 2분의 1을 집어넣어야 돼요. 요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는 2분의 1이야.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식을 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뭔 짓을 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요 라인이 슉 더하고 슉 더하고 사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얘랑 곱해서 올라가서 다음 칸으로 가는 거야. 얘 곱해서 올라갑니다. 몇이 되겠습니까? 2가 되지. 그리고 슉 더하고 몇이 될까요? 마이너스 8. 슉슉 곱해서 올라갑니다. 몇이 된다? 마이너스 4가 돼요. 다시 슉 더해서 내려옵니다. 마이너스 2. 슉슉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 돼요. 그래서 다시 더해서 내려옵니다. 마이너스 6 이렇게 숫자가 나와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나온 숫자의 맨 마지막을 이런 식으로 다시 나눠버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몫을 얘기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몫을요 바로 요 녀석을 가지고 몫자리를 채우게 되는 거예요. 몫은 여기에서 뭐냐, 4x의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는 거야. 상수 1차 2차 4x의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 자, 나머지를 쓰세요 라고 하면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마이너스 6이라고 요렇게 쓰시면 돼요. 되게 쉽죠? 그냥 이렇게 슉 더해서 슉슉 곱해서 올라가고 슉 더하고 요걸 쭉 해놓은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몫과 나머지를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1번 문제와 비교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0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 나누기 요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2x 마이너스 1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 나 요 녀석도 조립제법으로 풀 거야. 그래서 풉니다. 똑같이 불러. 시작. 3차, 2차, 1차 상수 빠지낭 없지요. 아래로 긋고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x값 2분의 1 넣었어요. 자, 그래서 더합니다. 4 곱해서 올라갑니다. 2 더합니다. 마이너스 8 곱해서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4 더합니다. 마이너스 2 곱해서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1 더합니다. 마이너스 6 쓰고 맨 마지막은 마무리 지으랬어 라고 이렇게 지웠는데, 아, 이런 놀라운 일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식과 여기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식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선생님, 분명 문제는 달라요. 문제는 이렇게 다른데 조립제법은 똑같이 나오는데요. 이게 조립제법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일이에요. 자, 조립제법에서는요, 몫을 쓸 때 나머지는 그냥 마이너스 6이야.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마이너스 6이야. 나머지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몫을 써줄 때는 항상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숫자를 나눠주셔야 돼요. 무슨 숫자로 나눠주냐면 요 x의 개수에 해당되는 1로 나눠줘야 돼. 근데 1로 나누는 건 사실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그냥 1로 나누면 1로 나눠봤지 않지. 그냥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로 나눠야 돼? 이 몫자리를 전부 다 2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여기에서는 몫을 쓰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답을 낸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나머지는 그냥 똑같아요. 마이너스 6 이렇게 쓰는 겁니다. 몫은 변하지만 나머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다? 얘예요. 사실 얘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옛날 옛적에 수능시험에 조립제법이 나왔었어요. 학생들은요, 와, 되게 쉽다 이러고서는 풀었어. 이 문제 유형이 나왔거든요. 근데 전부 어떻게 답을 냈어? 전국에 있는 거의 95%의 학생들이 요 따위로 답을 내놨었어요. 왜? 이유는 단 하나. 그 수능시험 문제가 출제되기 이전에 나와 있던 시중 교재와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집이요, X 앞에 개수가 모두 1인 문제밖에 안 실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라는 개념을 알아 몰라? 몰랐던 거야. 그래서 안 가르쳤던 거야. 그래서 애들이 다 틀렸던 거야. 비극이었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립제법에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X의 개수인 2로 몫의 자리에 나와 있는 숫자를 항상 나눈 후에 몫을 구해야 한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3번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3번 풀어보세요. 3번은 쉬운 유형이지? 왜? X 앞에 개수가 1이니까. 이거 숫자가 좀 더럽게 크죠, 나머지가.
그리고 내림차순으로 개수만 써서 정리하고 빠진 항은 0이라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내림차순으로 개수만 써서. 자, 15초에 같이 가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항상 기본적인 습관 뭐야? 내림차순으로 숫자만 쓰되 빠진 항은 0을 쓴다는 것에 주의한다. 3차. 2차가 없네. 0. 1차. 마이너스 2. 상수 4.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아래로 금을 긋습니다.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x값 4. 그래서 4를 써놓고 더해줍니다. 3. 4, 3, 12 더해줍니다. 12 이렇게 곱하면 48 더해줍니다. 46 이렇게 곱하면 몇 나오겠습니까? 6, 4, 24 4, 4, 16 해서 184네요. 두 개 더해줍니다. 188 끝났죠? 자, 그래서 몫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x의 개수가 1이네. 좋았어. 나눠줄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다 부릅니다. 시작. 3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46. 자, 나머지 부릅니다. 그냥 얘 불러주면 되죠. 188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립제법의 방법을 알면 주의할 사항은 하나예요. 우리가 구하려는 실제 몫이라는 것은 계산상의 몫, 즉 조립제법으로 나온 계산상의 몫에다가 자, 뭔 짓을 해주냐면 동그라미 분의 1을 곱해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계산상의 몫을 전부 다 뭐로 나눠버리는 거다? 동그라미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동그라미로 나눠버려요. 그런데 이때 이 동그라미는 바로 무슨 숫자다? 1차식. 나누는 1차식이에요. 나누는 1차식. 바로 요 자리에 오는 동그라미다. 뭐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바로 x의 개수 자리에 오는 요 숫자로 계산상의 몫을 모두 나눠버려야 한다. 요 정도로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요 조립제법은 산수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조립제법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 자, 조립제법에서는요, 나중에 몫은 어때? 변하지. 하지만 나머지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같은 내용을 얘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다항식에서 몫과 나머지의 변형. 몫은 변해도 나머지는 변하지 않는다. 모처럼 조립제법처럼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몫은 변해도 적어 놓으세요. 나머지는 변하지 않는다. 조립제법처럼. 몫은 변해도 나머지는 변하지 않는다. 조립제법처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fx를 1차식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 그런데 나는 fx를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런 구조의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위에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우선 검산식을 하나 세워보셔야 돼요. 자, 검산식 불러볼까? 시작! fx는 ax 플러스 b qx 플러스 r이다. 이런 식이 나왔죠. 자, 그런데 우리 보고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래요. 그래, 얘로 이렇게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지. 자, 이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출제자가 우리에게 위식을 조건으로 줬지? 그러면서 아래 문제를 풀어봐 라고 하면 얘를 처음부터 마치 얘 없는 것처럼 새로 풀어야 돼? 위에 있는 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풀어야 돼? 활용해서 풀어야 돼요.
자, 그래서 관찰해 봅니다. 여기는 ax 플러스 b인데 얘는 x 플러스 a분의 b네? 무슨 차이가 있어? 여기서 뭐를 걷어내는 시기에다 a를 쏙 걷어버린 시기예요. 맞습니까? 그 걷어버려서 치워버린 a를 뒤쪽에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맞나요? 그리고 어차피 이 fx는 같은 fx니까 윗식 아래식은 같아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식이 나오려면 이렇게 맞춰줘야지만 윗식 아래식이 같아지겠네? 왜? 얘랑 얘는 같은 거니까. 맞습니까? 하지만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눈 몫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a의 qx. 나머지에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r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을 내면 몫은 a의 qx고 나머지는 r이야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일한 문제 유형이 아래에 하나 더 나와 있어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0초 후에 같이 풉니다. 정리하세요. 자, 우리가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fx를 x-a분의 b로 나눈 몫이 qx 나머지가 r일 때 fx를 ax-b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여라. 위식을 활용해야 되죠. 검산식 세어봅니다. fx는 불러 시작 x-a분의 b의 qx 플러스 r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fx를 ax-b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대요. 자, 그러면 우리 무슨 생각해야 돼? 요 부분이 똑같은 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봐야 되죠. 자, 요 위에 있는 x-a분의 b하고 ax-b 요 녀석을 관찰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줘야 돼? 이 식에 a가 곱해져 들어간 게 얘구나. 맞습니까? 그러면 곱해져 들어간 만큼 어떻게 해야 돼? 나눠줘야 되니까 a분의 1에 qx 플러스 r이야 라고 요렇게 써야지만 윗식 아래식이 같은 식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몫은 빤합니다. 얘가 바로 뭐의 자리에 있다? 몫의 자리에 있고 얘가 바로 뭐의 자리에 있다? 나머지의 자리에 있다. 그러므로 몫은 몇이다? a분의 1 qx 나머지는 r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조립제법과 관련된 개념이 모두 정리가 됐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가 사실은요 가장 심플해요. 하지만 가장 추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심플한 거야.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을 공부를 할 때요 당시의 나눗셈은 개나 소나 솔직히 말해서 심한 말로 다 잘해요. 그리고 조립제법도 다 잘해요. 그런데 생각 외로 선생님들조차도요 요 나머지 정리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되게 드문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말 잘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예, 아주 심플하고 간단해 보이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여러분이 많은 훈련과 이해를 조금 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는 언제 사용하는 개념이냐?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만 구할 때 사용한다.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만 구할 때 사용한다예요. 자, 그래.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야, fx를 x-a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요 식 세우기로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그래, fx는 x-a로 나눴다 쳐. 아씨, 몫이 뭔지 모르는데. 보통 수학에서 몫이 뭔지 모를 때 그 몫의 자리에 뭐를 쓰냐면요,